2025년 3월 18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증권 전문가들은요, 차트를 분석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뭐 재료도 분석하고 회사도 분석하고 뭐 그러죠. 그러나 차트를 주로 분석합니다. 그 차트에 온갖 보조 지표들을 다 때려 넣어서 섞어치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치 금융공학적인 느낌적인 느낌처럼 수치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 예상밴드를 만들어내고 증권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추천한 종목들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정합니다. 그게 그들의 주된 업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그렸던 그림과는 달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여주는 뉴욕 증시의 마감 현황을 보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으면 혹은 뉴욕 증시가 하락했으면 왜 상승했는지 원인을 막 찾아서 상승을 해석하고요.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막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끝난 뉴욕 증시는 뭐뭐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슈가 없다. 그러면 관망세, 경계감, 저가 매수, 차익 실현, 뭐 기타 등등 이유를 갖다 댑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돈다방 미세를 좀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전문가 신하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그 이상한 얘기가 뭐냐?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뭐뭐뭐 때문에 오르고 뭐뭐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식시장은 갈 길을 정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한낱 인간은 나중에 가서 주식시장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나중에 가서 주식시장 오늘 왜 올랐어? 내가 이유를 찾아볼게. 혹시 이거 때문에 오른 거야?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러면 돈다방 미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일요일 날 참 묘한 짓을 합니다. 그죠? 어느 순간부터 미쓰리가 일요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그림을 막 그린다고 얘기하고 경제 지표들을 얘기하면서 막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3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할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 일요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는요.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우려고 뉴욕 증시가 애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설마 미쓰리 네가 언제 했어? 라고 하시지는 않겠죠? 바로 앞방송이었어요. 저 월요일날 방송 안 했기 때문에 일요일 방송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막 누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뉴욕 증시였다면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한 주는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볼륨을 줄이는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쓰리 나름대로 소매 판매 가지고 시나리오를 썼어요. 물론 미쓰리의 시나리오가 틀렸습니다. 저의 시나리오는 틀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요,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의 볼륨을 줄일 거예요 라는 거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3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난 14일에 이어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놈의 저가 매수세는 도대체 언제까지 유입해야지 저가며 언제까지 팔아야지 차익 실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뭐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다우지수가 0.85%, S&P 500이 0.64%, 나스닥이 0.31%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1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0.9% 감소였다. 이거 되게 쇼크거든요. 아니 미국은 소비국가인데 소매 판매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뭐 어쩌라는 거야 이씨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2월 달 소매 판매 예상은 0.6% 상승됐을 거라는 예상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만약에 소매 판매가 0.6이 미달된다면 0.6에 미치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돼서 뉴욕 증시가 막 또 하락하면 어떻게 하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일요일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자, 근데 저는 계속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 이야기에 볼륨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한 주가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틀렸지만 시나리오를 작성했죠.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이런 거였습니다. 뭐 예상치를 떠나서 예상치가 만약에 0.6% 증가됐을 거라고 본 예상보다 부진하더라도 일단 이번 주는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켜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 뉴욕 증시다 보니까 혹시 1월 달 소매 판매 0.9% 감소를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서 0.9%보다 좀 나아졌어요 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경제 지표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것도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시나리오는 100% 틀렸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정확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기 침체 볼륨을 낮추고 싶어하는 그 과제입니다. 이날 발표된 2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예상치 0.6보다 부진했어요.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상치 0.6% 증가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0.6보다 미달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될 거야.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질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2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밖에 증가되지 않았지만 예상치보다 부진했지만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 미쓰리는 이것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까? 그럼 1월 달에 급감했다고 한 0.9% 감소인 소매 판매를 다시 수정하지 않을까라고 시나리오를 적었는데 오히려 1월 달 소매 판매가 0.9% 감소가 아니라 1.2% 악화되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주식시장이 빠져야 돼요. 그죠? 전문가들은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다올투자증권이 그랬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은 다소 완화됐으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이어서 17일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로 변동성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다올투자증권의 이야기에다가 약간 살을 붙여서 근데 이번 주 경기 침체 우려 볼륨을 좀 낮추려고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저의 시나리오를 전해드린 거죠. 뭐가 문제였느냐?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주는요. 이번 주 주식시장의 과제가 뭐다? 경기 침체라는 볼륨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겁니다.
미쓰리가 한 얘기가 저게 뭐야? 최소한 지금 경기 침체 우려만 없어져도 뉴욕 주식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여러분 코스피가 얼마가 오를 거고요, 오를 거고요, 내릴 거고요. 저는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의 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요일날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는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의 볼륨을 줄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분위기 좋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3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해서 사람들은 그래 금리 동결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너무 실망스러워 라고 생각할까봐 뭐가 있다고요 이번 주에? 빅 이벤트 엔비디아, 그것도 18일 날 엔비디아 CEO가 나와서 직접 기자연설을 한다. 그러면 금리 동결을 함으로써 실망할 수 있는 뉴욕 증시에다가 엔비디아가 조금 실망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제가 그 시나리오를 전해드렸던 거예요. 자, 다시 소매 판매로 돌아올게요. 정신 번쩍 차리시고. 미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날 발표된 2월 소매 판매는 0.2%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예상치보다도 부진했고요. 1월 달 소매 판매도 오히려 0.9 감소가 아니라 1.2로 더 악화됐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2달 연속 소매 판매가 죽수면서 자칫 잘못하면 경기 침체 우려로 뉴욕 증시가 아이고야 하고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거를 누가 구했느냐? 뭐 구했다라고 표현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 하위 지표인 핵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0%로 시장이 안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핵심 소매 판매가 뭐냐? 음식 서비스, 자동차, 건축자재, 주유소 판매액을 제외한 지표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경제지표 매달 체크해드리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핵심 소매 판매 지적했습니까? 마치 이거는요,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에서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표와 근원 생산자 물가지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꼴리는 대로 해석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핵심 소매 판매에 집중했습니까? 그냥 소매 판매 봤지.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중 하나가 뭐냐면 3월 뉴욕 제조업 지표, 즉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연합뉴스에서 보여주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3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결과물 올리지 않았습니다. 따로 검색해야지만 나옵니다. 자, 느낌이 뭘까요? 소매 판매도 부진해 이씨. 근데 3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까지 부진하다면 3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 상승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부진하게 나왔거든. 2월달 5.7에서 3월달 마이너스 20으로 하락합니다. 25포인트가량 크게 하락했어요. 이 하락폭은 2023년 5월 이후 2년 만에 큰 폭 하락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월 17일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이미지를 지워버리고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나 어쩌죠?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덜 나왔고 1월 달 0.9% 급감해서 더 악화된 1.2%까지 더 심하게 악화된 수치로 정정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3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2월 달에 5.7이었는데 3월 달에 마이너스 20이야. 이 두 개의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에라이 3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 존나 빠졌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뉴욕 증시가 상승했거든요. 아, 이걸 뭘로 갖다 붙이지? 어떤 제목을 갖다가 이 상승 이유를 알려주지?
소매 판매도 안 돼. 그러니까 소매 판매 안 되니까 소매 판매를 제외시켜버리고 핵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0% 증가했어.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약간 좀 민망하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어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3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는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식은 뭐뭐 때문에 오르고 뭐뭐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봐서 주식은 다 지네들 계획이 있어요. 나 오를 거야 내릴 거야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주식 공부를 잘못해서 나중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3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 정확한 시황 분석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주는 어떤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경기 침체 볼륨을 줄이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부진했지만 핵심 소매 판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핵심 소매 판매 체크했습니까? 여기에다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넣지도 않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주식시장을 주식 공부를 개판으로 했구나. 헛짓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미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황은 진짜 잘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일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한 주 동안의 그림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날 그림을 그려드렸던 소매 판매 시나리오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네가 예상했던 소매 판매 틀렸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의도를 파악하셔야죠. 왜 미쓰리가 저렇게 소매 판매를 건드릴 거라고 생각했나. 뭐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1월 달 급감했던 소매 판매를 수정해서 좀 잘 나오게 하지 않을까. 왜?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과제는 경기 침체 볼륨을 줄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의 시나리오는 틀렸지만 가는 방향성은 정확히 봤습니다. 당장 다올투자증권이 소매 판매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 확산된다 어쩐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경기 침체 우려 볼륨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듣보잡 같은 핵심 소매 판매가 1.0% 증가돼서 시장이 안도했다. 개소리라고요. 그리고 물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는 요즘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흐름을 봐야 돼서 정확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지표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소매 판매 부진하고 뉴욕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두 개 엄청 부진하면 이거는 당장 월요일 뉴욕 증시 경기 침체 우려 이야기 나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 미쓰리가 그리는 그림. 금리 동결로 시장이 실망할지라도 엔비디아가 있을지니 이런 식으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란 볼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2600포인트 올라갔어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사줘요. 흥분하지 마시라고요. 1월 초에 1월 두 번째 주인가요? 주 5일 동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매수해줬다고 외국인 수급이 개선됐어요라고 개소리했던 대신증권 저한테 계속 쿠소리 맞았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하루하루 보는 게 아니라고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20대면 모를까 40, 50대가 되면 최소한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서 그 흐름과 그 느낌과 그 경력과 경험이 막 쌓여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그 넥스트레이드 거래소 오픈하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업무 중에는 주식 못하는데 나도 차트 공부 좀 하고 저녁에 내가 매매하면 나도 전업할 수 있어야지 이런 자신감으로 뛰어들었다가 큰일 날 거라고 제가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주식을 너무 쉽게
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할머니께서 맨날 저한테 아이고 야 너는 인생 되게 편하게 산다 야. 그 조그만 쥐새끼 그 까닥까닥까닥 해가지고 하루에 뭐 네가 육체 노동을 하니 뭐라니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제가 굉장히 인생 편하게 산 줄 아시거든요. 맨날 술 처먹고 다니고 막 맨날 회식한다고 막 좋은 거 처먹고 다니고 막 그런다고 뭐라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가 올해 욕심을 내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게 많이 여러분들 막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우 저 미쓰리 머릿속을 어떻게 막 그냥 막 압수수색하고 싶죠? 저도 막 제 머리를 막 여러 가지 막 보여주고 싶어 막. 올해 열심히 돈 벌고 돈 모으고 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온라인도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으로 제가 꿈꾸는 거 있잖아요. 돈다방 미쓰리.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노트북 하나 딱 들고 아침에 돈다방 미쓰리 출근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팔고 같이 매매하고 수익 나면 12시부터 생맥주 한 잔 마시고 3시 반에 바이바이 퇴근. 요즘에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고민이긴 합니다만 제가 왜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꾸 소원을 입 밖으로 떠벌려야지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꾸 떠벌리는 겁니다. 예.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멤버십도 해주시고요. 나 그것까지 힘들어. 그러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하여튼 올해부터 미쓰리가 판을 좀 만들어 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으쌰으쌰 해주시고요. 주식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미쓰리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은 새날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아이고 이미 헌재가 결론도 안 내주고 막 그러면 제 방송은 목요일 날 아니면 내일 좀 할만하네 그러면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한번 열심히 달려보아요.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